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남자 명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 2개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이 성남지법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울산지법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유사하지는 않은데요. 결과 가치가 좀 상이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사건 번호는 2025단 1183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2020년 3월 18일경에 음주를 한 상태로 약 15km 자동차 운행을 하였습니다. 천호동에서 분당까지 운전을 하였으니까 거리가 상당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운전 상태로 장거리 운전했기 때문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163%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적발이 바로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로 그 정지 신호가 걸려서 피고인이 잠깐 졸았나 봐요. 그 과정에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트럭 후방을 추돌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이 트럭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럭이 컸기 때문에 트럭 일부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사건을 제가 담당을 하였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세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간에 물적 피해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분 찾아가서 합의까지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두 번째 사건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전과를 한번 봐볼까요? 피고인은 2009년 7월 8일경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 1월 3일경에는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아요. 그리고 2015년 11월 31일경에는 500만원 벌금을 받습니다. 2년, 4년 이렇게 간격이 짧지는 않죠.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적발된 게 사회니까요. 두 번째 사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9단 2325 사건, 그리고 2029단 2574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이에요. 치상 사건이에요. 뭔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는 것이겠죠. 자, 사건 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경에 음주한 상태로 약 2km 정도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겠죠. 그 0.280% 0.280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고요. 다만 그 적발된 당시에 이 피고인이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경찰이 부르라 해도 안 불었던 것이겠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확인 없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를 자동차 안에 앉아서 거부를 하다가 바로 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밖으로 나와서 그 사법경찰관과 실갱이를 벌이다가 자동차로 빨리 돌아와서 운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주 측정 거부 이유를 하자마자 또 운전대를 잡아요. 이 사람이 피고인이. 그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5%라고 합니다. 시간 경과했기 때문에 좀 낮아지겠죠. 그 상태로 약 400m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경찰관이 가서 잡아오면 될 텐데 하필이면 또 사고를 내요. 앞에 있던 택시를 추돌해서요. 택시 운전기사님 그리고 승객 2명한테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요. 어떻습니까? 이 두 사건의 피고인 중 누가 더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죠? 울산지법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한 번 있었어요. 2008년도 9월 10일경이에요. 이 전과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약 300만원의 벌금이 나온 사건인데요. 성남 사건에 비한다면 울산지법 피고인은 전과가 한 번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죠? 전과 관련되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그래도 비난해야죠. 전과가 있으면 비난해야 되는데 이 성남 사건에 비해서는 전과가 적었다. 다만 사건 당일에 경찰관의 적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겠죠. 자, 이 두 사건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울산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4개월 나왔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됐어요. 이 두 사건 모두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이상합니다. 그죠? 제가 비록 이 사건을 담당했지만 법정 구속 선고가 나와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나, 둘, 셋, 네 번 했다는 점이 그렇고요. 15km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 구속이 되고 어떤 음주운전 사건은 이렇게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답은 뭘까요? 판사님 마음, 그죠? 판사님 판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럼 판사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건이 판사님 의중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구속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이 조금 특이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을 때는 바로 법정 구속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별 의구심이 없는데 이제 음주운전 2회, 3회 정도 되면 이제 야용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들을 많이 해주세요. 법에 이렇게 야용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기존에 쌓여있는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용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사정에 맞게끔 야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성문을 쓰면 되나요?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고 판사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각 개인 사정에 맞춰서 양형 준비, 법정 구속 안 당하기 위한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무작정 준비하기보다는요, 변호인 상담을 꼭 받으세요. 양형 준비도 이제 법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기보다는 변호인 도움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결과이긴 한데요. 그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판례를 소개할 때는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까라고 보통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하였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데, 그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판례 두 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